요즘 식사는 예전보다 줄였는데도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공복 혈당 수치가 괜히 신경 쓰이신다는 분들 많으시죠.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한 번쯤은 아침에 사과 식초 물을 마셔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과 식초가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히 유행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식후 졸림, 나른함 속 더부룩함이 더 심해지기 쉽습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은 이런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속도를 완만하게 눌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유난히 피곤해지거나 단 음식을 먹고 나면 몸이 더 처지는 분들께 관심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소화 기능입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가스가 차고 트림이 잦아지며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 불편해집니다. 사과 식초는 위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소화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입맛이 떨어지고 아침에 속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분들께 사과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아무 때나 아무 방법으로 마시면 오히려 위와 치아를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마시는 시간과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사과 식초가 혈당과 소화에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왜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설명을 들은 적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괜히 남들 하니까 따라했다가 속만 쓰렸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과 식초의 핵심은 바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음식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밥이나 빵을 드신 뒤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완만하게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혈당 수치가 더 쉽게 오르고 식사 후 졸음이나 무기력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과 식초를 제대로 활용하면 식후 몸이 쏟아지는 느낌이 덜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 측면에서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부룩함, 가스, 트림이 잦아집니다. 사과 식초는 위를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화가 시작될 수 있는 신호를 몸에 부드럽게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도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소량을 물에 희석해서 몸이 가장 받아들이기 좋은 시간에 마셔야 혈당과 소화에 도움이 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사과 식초를 가장 효과적으로 마실 수 있는 시간, 언제 마셔야 도움이 되고 언제는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는 무엇보다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과 식초라도 마시는 시간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추천되는 시간은 아침 공복 직후가 아니라 아침 식사 1015분 전입니다. 공복에 바로 마시면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속에 갑자기 들이켜는 방식은 시니어분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물에 충분히 희석한 사과 식초를 마시면 위와 장이 식사를 준비하는 신호를 받게 되고 이후 들어오는 음식의 소화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또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괜찮은 시간은 저녁 식사 전에 소량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에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밤에 더부룩해서 잠들기 힘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자기 직전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위산이 올라와 역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도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 식초를 원액에 가깝게 마시거나 속이 쓰린데도 참고 마시는 것은 위 점막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과 식초는 공복에 무작정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에 충분히 희석해서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사과 식초를 마시면서 절대 피해야 할 섭취 방법,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마시거나 진하게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과 식초는 잘못 먹으면 오히려 위와 치아를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식품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원액에 가깝게 마시는 것입니다. 사과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거의 섞지 않고 마시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빈속에 바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사과 식초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가 예민한 시니어분들께는 이 방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산 자극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마시는 것입니다. 사과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많아도 2번이면 충분합니다. 자주 마신다고 혈당이나 소화가 더 빨리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치아 건강입니다. 사과 식초를 빨대로 마시지 않거나 마신 뒤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산성 상태에서 바로 이를 닦으면 치아 표면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과 식초는 진하게 자주 빈속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석해서 적당한 횟수로 몸 상태를 살피면서 드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위와 치아를 상하지 않게 마시는 방법과 전체 마무리 정리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는 방법만 잘 지키면 시니어분들께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놓치면 속이 더 불편해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희석 비율입니다. 사과 식초는 한 컵의 물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번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절대 진하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더 연하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실 때는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빨대를 사용해 치아에 직접 닿는 것을 줄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신 뒤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기보다는 물로 입안을 헹군 뒤 2030분 정도 지난 후 양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아침 식사 전에 마셨을 때 속이 불편하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쓰림이나 더부룩함이 느껴진다면 시간을 바꾸거나 양을 더 줄이거나 아예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음식은 몸에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 식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사 습관, 식사량, 생활 리듬과 함께할 때 비로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 역할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물에 희석한 사과 식초 한 잔, 이것만으로도 속이 편해지고 식후 몸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